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집회를 연 이유는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만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은 자본가들은 단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당시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공산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들을 공산주의자 취급했으나 사실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와 무관했으며 장시간 노동을 극복함으로써 사람답게 살고자 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었다. 미국 노동운동은 자본가, 정부, 자본가와 결탁한 보수언론들의 탄압과 색깔론을 주장하는 왜곡 보도가 증가되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8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인권을 단결투쟁으로 쟁취했다는 의미가 있는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노동절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가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치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들의 축제의 날이죠. 그리고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방송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좀 열악하죠. 더군다나 TV 쪽은 더더욱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 지지난주부터 하루라도 쉬는 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절 5월 1일 노동자들의 축제. 평소 같으면은 어제 전야제도 요란하게 하고 오늘도 노동절 미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등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를 열 텐데 아마 취소하거나 아마 대폭 축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반월공단이라고 했었던 곳이 안산시의 모태죠. 바로 그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국의 노동절을 볼까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고요.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전평, 그리고 46년에 결성된 대한노총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평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조직이었고 나중에 해산됩니다. 46년에 대한노총이 결성되는데 이건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용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노총의 그런 어용성에 반발한 그런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때 이후에 민주노조 설립 붐이 일어났었죠.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도 자본가들과 구사대들의 물리적 그리고 그 돈 또는 형법에 의한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곳에서 민주노조가 결성이 됐고 그 결과물로서 민주노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렇게 돼 있죠. 민주노총이 그렇게 결성되고 투쟁에 앞서 나서니까 한국노총도 어용성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노총에도 많은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되는데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굳이 정부에서는 노동자라고 안 하고 근로자라고 해요. 노동자 하면 뭔가 좀 자조성이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근로자는 뭡니까? 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근로 아닙니까? 근로.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하라. 열심히. 그런 이미지가 근로자에겐 많이 있는 것이죠. 단어가. 그래서 굳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나라에서는. 참 웃기죠.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73년 3월 30일에 재정 공포되었고 94년 이때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이 하도 투쟁을 하면서 메이데이라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그런 잔칫날인데 왜 우리만 3월이냐 4월 17일이냐 그래서 5월 1일로 바꾼 거죠.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유급 휴가로 인정이 된대요. 하지만 이주 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군요. 그렇죠. 노동절에 쉬지 못한 노동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예. 금년에는 이 세월호 이 참사 때문에 노동자의 날, 노동절 마음 놓고 기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고는 높은 분들이 치고 죄수로하고 자중하고 그런 것은 서민들이 합니다. 노동자들이 합니다. 노동자들의 자식들이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된 것도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다수였고요. 물론 꼭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일반 승객들에 비해서 희생률이 너무 높았죠. 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자본가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자본가들이 탐욕을 덜 부렸다고 한다면은 배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행을 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자, 꽃다지의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라는 그런 노동가요 이어 부르기 나온 지가 20년 정도가 된 그런 버전입니다. 바로 이 노래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나왔던 노래들입니다. 현장에서 힘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죠. 그 이전에는 뭐냐면요. 전태일 열사가 7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지만 정권의 그 탄압 때문에 사실은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노조라고 있었지만 한국노총 산하의 그런 어용노조들 투성이었죠.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희생 끝에 민주노총, 민주노조를 건설했습니다만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 조금 넘습니다. 놀랍죠? 이래서는 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0명 중에 2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마치 전투적인 노조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듯이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노동자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보장받아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보장받으면 나라가 발전이 안 된다고요? 아니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때 자긍심 높은 노동자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께서 오늘 지금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리버피닉스님,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본연의 노동자의 권리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는지, 권리를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더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노조에 가입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을 넘어서서 지금 많이 변질된 타락한 민주노총을 대신해서 제3의 노총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을 만큼 민주노총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너무 대기업, 남성 노동자 위주, 중화학, 대기업, 남성 노동자 위주, 이런 노조 문화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 행사라던가 또는 그 전날 전야제 이런 데 가보면은 곳곳에 술판이고 술 아저씨들 모여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들은 너무 삭막하고 구호도 쩌렁쩌렁 울리고 애들 데리고 나들이 하기엔 좀 섬찟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투쟁을 열심히 하느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목소리는 높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제대로 된 투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죠. 노조 조직률이 낮다라던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던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예. 그리고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노하우도 그렇게 정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보다는 좀 더 작은 회사,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청업체들,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예를 든다고 한다면요. 현대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동차 제조업이야말로 굉장히 고용 유발 효과가 많죠.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1차 하청, 2차 하청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매년 자신들의 임금 인상 투쟁 열심히 하면서 그런 협력업체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었는지, 그리고 정규직에 안락한 그런 울타리 내에서 비정규직 외면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연대의식은 어떤지, 또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대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해졌을 때 파업을 하던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은 맨날 지들 임금 인상만 고집하려고 그래. 뭐? 자녀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는 가산 좀 줘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참 추악한 얘기들, 옳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제발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싶다. 최저생계비라도 벌고 싶다. 밥 먹는 시간이라도 좀 확보하고 싶다. 좀 공기 좋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욕 좀 안 듣고 그런 하인 취급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회사에 출근하는데 왜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지? 스포츠형으로 왜 깎아야 되지? 왜 이 새끼 저 새끼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단결해야 돼.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당한 구매력도 갖고 또 자기의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좀 더 생산성 좋은 그런 노동자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일단 구매력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수가 진작에 안 돼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수출 위주의 그런 제조업만, 수출 위주의 대기업, 자본만 살찌고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아니, 민중들이 가난하고 나라만 부강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과 달라요 병희님, 저 현대차 조합원입니다. 왜곡돼 알려진 거 압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위험 무릅쓰고 올립니다. 윙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얘기하다가 정정을 했죠. 그냥 자동차 업계를 예를 든다면 약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업계가 착취를 하고 있다. 자동차 완성차,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가 됐던 뭐 삼성 자동차가 됐던 완성차 노동자들이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윙즈님께서는 현대차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그런 따건 얘기가 들린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할 거리가 정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밥꽃 양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제 기억으로는 이게 현대자동차의 그 여성 식당의 아줌마들 그 얘기인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길 무슨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하려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노동운동이 물론 그 전투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금속노조, 산별노조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금속노조에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고 힘도 크고 그렇습니다만 지나치게 대기업, 남성,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좀 탈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중소기업,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정신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를 노조를 깔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정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대차 노동자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앞으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 노동가요를 들으면서 힘난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색동별님, 하늘맘님, 닭쥐볶음님, 대리기사님, 떡이맘님, 쉬리구칠님, 학번은 89님, 열매님, 만개푼수 그네님, 소녀님, 풀팽님, 폴백님, 네. 쉐테오리님, 진주사랑님, 뭐 등등등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늙은 군인의 노래, 계산 노래 제목이 늙은 노동자의 노래죠. 네.
소르제님, 방금 1년 사용료 입금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쇠태우리님, 처음 들었던 민중가요 80년대가 그립네요. 그땐 뜨거운 정으로 뭉쳤는데. 작은 아이님, 충전마만 합시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어디 왔습니까? 파트라슈님 오셨습니다. 노동절에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애정합니다. 올해도 가슴을 부여잡고 꿋꿋이 기적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월호로 슬픈 눈물만 흘리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졸업 후 방송에서 이 대낮에 이런 민노래를 듣다니 너무 좋아 눈물이 나왔어요. 좀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노래가 좀 전투적이고 무슨 군가 같다라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꽃다지도 요즘엔 이런 노래보다는 다른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부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투적인 노동가요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이 땅의 노동 착취가 부당 노동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어디선가 이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죠. 이런 노래들은 사실 집에 가서 쫙 분위기 잡고 커피 마시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니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팔뚝질하면서 부를 수 있는 최적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전혀 모르다가 결국 어느 순간 자신이 힘없는 노동자란 자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모여서 농성이 됐던 아니면 토론이 됐던 파업이 됐던 현장에서 이런 노래들을 배우고 부르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요. 참 가슴 아픈 얘기. 오늘 5월 1일 선생님들 노래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셨. 안산 단원고에서 14명의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가셨는데 그 중에 2분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을 구조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물론 그 중에는 방송만 믿고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고 남윤철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전교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전교조가 생기고서는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해지기도 했죠. 전교조가 이러저러하게 욕도 먹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교조를 해체한다거나 전교조가 필요 없다거나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한다면은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 조직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직도 촌지를 거부하고 행정가로서의 선생님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뒹굴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학번은 89님, 노동절,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가장 큰 명절, 잔치처럼 해야 하는데 노동절 행사가 노동자, 조합, 조직들 위주의 성토장, 결의대쯤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노동자들이 판을 만들고 멍석을 깔아놓고 다양한 사회적 단체, 조직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큰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하늘마음님, 국민TV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녹음할 수 있는 방송은 녹음하고 당일 꼭 생방이 필요한 프로그램만 빼고 노동절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번 황금 연휴라고 하나요? 하여튼 긴 연휴에 5일날 6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방송은 녹음이 가능한 방송은 많이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쉬리구칠님, 투쟁시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힘 있는 노래들. 그게 섬유노조, 전자노조가 다 망가져서 그래요. 다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군요. 다 중국, 심지어 뭡니까? 방글라데시 이런 데까지 가니까 말이죠. 저 첫 취업 후 10년간 근로자의 날 쉰 적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회사는 오늘 근무한다고 기프트카드 줬어요.
한주탱이님, 아이고, 축하드려야 되나요? 예. 중소기업의 노조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20명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모으면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뽀미나빠님. 이런데 노조가 조직이 돼야 되죠. 꼭 그 사장님이랑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상생할 수가 있거든요. 상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굴종의 삶을 떨쳐 학번 97님, 예, 이 노래 아시는군요. 선생님들은 오늘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죠. 어떤 관점을 보면 교육 노동자이긴 하지만 그 이상이죠.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신분은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노동자입니다. 근데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노조를 조직했다고 몇천 명이 해직되고, 그 선생님들이 신문 돌리고 군밤 팔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병을 얻어갖고. 많은 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도종환 선생도 해직교사 출신입니다. 안도현 시인도 바로 전교조, 그렇죠, 해직교사 출신이죠. 이광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송해 사건이라고 하는 날조된 사건으로 옥살이도 하셨지만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맞바꿔서 만들고 지키는 것이 전교조인 것이죠. 촌지받지 않겠다. 참나. 슈리구칠님께서는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이신 건가요? 노동운동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군요. 지금은 금속노조만 강골인 것 같네요. 예전엔 섬유노조도 막강했는데요. 빌어먹을 전자 쪽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라고 이렇게 쓰시려고 그런 거였죠. 박순보쌤 생각나네요. 참 세월이 흐르긴 흘렀네요. 전교조 1세대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지금 함께 선본에서 활동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시는군요. 그래요. 건틀입니다. 58년 게이트 김상학님, 아침 8시 출근, 밤 11시 퇴근. 김희주 직원은 노동자인지. 노동자죠. 우리 그 국민TV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구시냐? 바로 조상훈 사무국장님이죠. 이분은 구민일보에서 노조위원장 하다가 해직됐잖아요. 여기서도 노동조합위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노조위원장이죠. 아이고, 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얼마나 좀 면구스럽겠습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파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그렇습니까? 국민라디오